자, 28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심원 이론이 나오죠. 자, 1925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입니다. 자,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인데, 이 버제스는 이 1826년에 나타난 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6가지 형태, 튀넨은요,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경작되는 작물을 6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을 주장을 해요. 튀넨은. 이 동심원 지대 모형은요, 이 농업용 토지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적용했다? 농업용 토지를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응용해서 나타나는데, 이 버제스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죠.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도시 핵심은 하나예요. 여러분, 도시 핵심은 하나인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자, 이 중심 업무지구에서 밀려나서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점이지대인데, 점이지대는 요거 두 번째. 예? 그럼 세 번째는, 점이지대 용어 어려워요. 세 번째는 공장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역.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밖에는 위성도시죠.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 통근자 지대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 핵심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동심원상으로 외연적으로 도시가 성장된다는 이론입니다. 1번에 보시면은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 여러분 도심 부도심이 안 나와요. 핵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어디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1번 틀린 지문. 2번 선형 이론인데 이 원을 변형했어요. 자, 이 동심원을 변형해서 1939년에 나타난 이론이에요. 바로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 또는 이것을 축 이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이 포인트, 동그라미. 하여튼 호이트는 교통이 나와야 돼요. 축을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이렇게 방사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항상 뭐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을 하는데 그 모양이 선형하면 뭐죠? 부채꼴 모양. 하여튼 교통망이 지문에 뜨면은 호이트 이론이다. 2번 맞고 3번.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요 점이지대는 고소득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이것도 한 3번 출제했었죠. 맞는 지문. 다 핵심 이론인데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수용한 이론으로서 이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죠. 자, 울만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핵심이 요 2개는 핵심이 하나인데 요 핵심이 요거 하나지만은 여기는 핵심이 여러 개. 도심의 기능이 전문화되어 분화되면서 도심, 부도심이 나타나게 핵심이 여러 개 생긴다. 자,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이산되는 중심지들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자,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뭘로?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설명한다. 생태학적인 관점. 자, 29번. 틀린 것은 경제 부문의 집적화에, 집적은 모이는 거죠? 집적화에 따른 이익이 시공간적으로 누적적인 인과, 원인 결과죠. 누적적인 인과 과정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까지 파급된다고 본다. 이것은 뭐가 되죠? 우리는 집적 경제, 집적한 경제의 효과. 자, 집적 경제의 효과를 말합니다. 1번 정답. 그 허드. 자, 여러분 허드라는 학자 많이 들어봤죠? 허드에 있어서 최소 마찰 비용이론. 허드는 장애물이 적은, 즉 장애물이 적다는 것은 매력이 어떻게 돼요? 높은, 장애물이 적은 매력이 높은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최소 마찰 비용 이론을 주장한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과 거의 일맥상통한 비슷한 이론인데, 하여튼 장애물이 적은 방향, 매력이 많은 큰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 확대된다. 2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이죠. 자, 알론소는 어떻게 돼요? 자, 올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선도 올해 출제 또 1순위 중에 하나의 용어가 입찰 지대 곡선이에요. 자, 도심이 주어졌어요. 지대. 자, A 산업의 지대 지불곡선, B 산업의 지대 지불곡선, C 산업의 지대 지불곡선이 주어졌죠. 각 산업의 지대 지불곡선이 입찰 경쟁이 벌어지면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이 지대 곡선을 연결한 이 빨간 곡선을 우리는 입찰 지대 곡선. 가장 높은 이 포인트예요. 가장 높은 밑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순으로 토지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찰지대는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초과 이유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고,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완만한데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개념 원래 중요합니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인데, 다핵심을 성립, 발생시키는 이유 4가지가 있죠. 특정 위치에는 특수한 시설이 요구되면서 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유사한 활동, 동종의 활동이죠. 유사한 활동 모여야 돼. 모여서 이익을 추구한다. 모이는 걸 뭐라고 하죠? 한 장소에 모이는 걸 집적 지향성을 추구해야 된다. 집적. 그래서 3번에 어떻게 돼요? 집적화하려는 특성. 유사한 활동은 그렇고 서로 다른 활동, 서로 이질적인 활동은 같은 지역 내에 입지하기는 어렵다. 입지적인 비양립성, 양립하기가 어렵다 얘기죠. 또 두 지문이 좀 자주 나오는데 지금 3번 디귿 지문이죠. 3번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뭐죠? 생태학적인데, 여러분 도시의 핵심에서 거주지가 분화되면서 점이질에 들어가는 걸 뭐죠? 침입. 그러니까 뭐가? 거주지, 도시의 핵심에서부터 거주지가 분화되면서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이 어떻게 나타난다?
공간구조 현상이 침입. 그럼 기존 지역과 뭐 해야 돼? 경쟁. 다른 지역과 변하는 거죠. 다른 지역은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게 누구 이론? 버제스. 여기 4번 설명. 5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 공간의 성장 및 분화가 주요 교통노선을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30번 옳은 건데 고전압하는 지대를 기해병 밑줄. 기해병 여기에 틀린 질문이죠. 자, 고전압하는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고, 자본은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된, 예를 들어서 기계 등의 자본은 사용에 따라 어떻게 돼요? 소모가 돼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이 토지 자본을 구별합니다. 구별하고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뭐를 뺀다? 총 수익에서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총 수익에서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 나머지 이 잉여를 우리는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지불해요. 그래서 토지에 지불하는 여기에 바로 뭐죠?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지대인데, 그래서 지대는 잉여의 성격, 기회비용 성격이 아니라 잉여야. 근데 문제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토지에 주는 거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로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란 의미에서 뭘로? 지대를 불로 소득으로 간주를 한다. 기회비용 성격이 아니라 잉여의 성격. 문제 보고 어디 틀렸는지 못 찾으면 안 됩니다. 2번 리카도는 위치의 차이. 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 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의 지대서인데, 리카도는 토지에 있어서의 비옥도의 차이. 이 비옥도의 차이가 바로 작년 시험은 이걸로 출제했어요. 질적 차이. 질적인 농업용 토지의 질적인 차이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농업용 토지에서의 생산량이 차이가 있어서 수확량이 차이가 있거든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자, 2번 질문의 위치가 아니라 뭐의 차이? 비옥도의 차이. 리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했습니다. 위치 차이가 아닙니다. 3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 개지. 자, 마르크스, 자, 칼 막스의 절대지대설인데,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뭐가 됐다? 국공유화된 것이 아니라 사유화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자,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토지 소유, 사유화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 자체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한 개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달라 하면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개지에서도 지대가 뭐한다? 발생한다. 3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마샬. 자,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인데, 마샬 나오면 작년에도 출제인데 뭐가 나온다? 준지대. 준지대. 여러분 지대, 준은 뭐예요? 우리 준부동산도 배웠잖아요. 지대에 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더욱 확대를 했다 얘기예요. 확대. 그래서 준지대는 우리는 단기에 성립해. 단기.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외에 뭐죠? 고정된 거.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인 뭐죠? 개라든지 기구 등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뭐다? 준지대인데, 준지대는 장기로 가면은 생산 설비를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가 가변적이야. 고정이 안 됐고 장기로 가면 가변적이기 때문에 준지대는 어떻게 돼? 발생하지 않는다. 준지대는 발생하지 않고 소멸돼요. 장기로 가면. 단기에 성립하는 게 단기. 4번 정답. 5번 해리스 울만의 다액이론에서 상호 편익 이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은 집합 뭐여야 돼요? 분산하면 안 되고 집적 지향성. 그래서 틀린 질문. 자, 31번.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밑줄.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발생한다는 차액지대설을 주장했고, 자,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절대지대설을 주장합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리카도는 뭐죠? 자, 리카도는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인데,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뭐라고 한다? 최열등지를 우리는 한계지라고 해요. 그러면 최열등지가 한계지인데, 이 최열등지는 이 농업용 토지 중에서 이 경작되고 있는, 여러분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 중에서 생산성이 뭐다? 가장 낮은 토지야.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가 바로 뭐다? 최열등지인 한계지. 그래서 이 한계지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해요. 자, 니카도는 지대를 뭘로 보냐? 니카도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을 니카도는 지대로 봐요. 그런데 한계지에서 뭐죠?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으니까 지대는 뭐야? 여기 같으니까 제로지. 그래서 니카도는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장하고,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합니다. 3번 정답. 4번 튀넨이 나오죠. 자, 튀넨. 네, 입지 교차 지대에서인데, 튀넨은 누구 이론에서? 니카도는 아까 위치 문제를 경시했어요. 니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했는데 여기에 뭐를? 위치를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튀넨이야.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해요. 여기에 4번 설명. 자, 그런데 튀넨은 거리, 중심지, 이 시장, 농업용 토지죠. 여기에 지대인데, 이때 여기에 지대, 지불곡선. 지대의 지불곡선은 우하향하는 선형입니다. 자, 요 점이 지대가 제로인 상태인 거리를
한계지라고 해요. 그래서 요 안에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넘어가면 지대는 마이너스니까 이용 안 합니다. 자, 이때 이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뭐다? 하락한다. 하락의 동그라미. 반대로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수송비는 증가죠. 자, 이 한계지 안에서 농업용 토지가 시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략되는 뭐가? 수송비가 뭘로 지불해야 된다?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튀넨이야. 그래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튀넨은 니카도 달라요. 튀넨은 지대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다? 생산비를 빼고, 또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시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수송비를 빼야 지대가 된다. 위에는 니카도는 수송비를 고려하지 않지만 여기는 수송비가 들어간다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헤이그, 자, 튀넨의 이론을 도시, 토지에 적용시켜서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한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 자,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뭐다? 지대화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헤이그인데, 이때 헤이그는 마찰 비용으로서 지대와 뭘로? 교통비를 지불하죠.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 마찰 비용이다. 이게 5번 선. 자, 또 튀넨의 이론을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시켜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 윌리엄 알론소의 또 뭐죠? 입찰 지대에서. 자, 32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인데, 자, 시험 문제 매년 출제하는 게 있죠.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요거 시험 문제 매년 출제를 하는 중요한 또 내용이죠. 뭐 근거,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어떤 요인에서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 시장의 심폐를 우리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자, 정부가 틀린 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논리에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방지해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감소시키거나 이 공공재를 공급을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동그라미,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지구제가 필요하죠. 여러분,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4번,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죠? 우리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정보의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적게 사람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요.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에는 과하다. 5번이 정답인데, 자,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많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뭐가 있다?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아까처럼 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성택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자, 공공재거든요. 자, 이 공공재는 민간의 시장 기구에 맡겨두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가격을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고 가격을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공공재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수요, 선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과소 생산 공급이 돼. 과다가 아니라 과소. 과다가 아니라 과소. 5번 정답.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3번 틀린 것 시장 개입입니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고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증진, 경제 안정화, 경제 성장 등을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 지역지구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공공재는 시장 기구에 맡겨둘 경우에는 공공재의 중요한 특성이 있죠. 자, 공공재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인데, 자, 여러분이 소비에 있어서 경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비경합. 자, 여러분 쓰는 연필은 경합 일어나죠? 본인이 쓰면 다른 사람 못 쓰잖아요. 경합성이 있지. 예? 예, 경합성이 있어요. 또 연필을 쓰다 보면은 돌려가면서 쓰다 보면 뭐다? 연필이 닳아해져. 가치가 떨어져. 이런 게 경합성 있는 상품이야. 근데 공공재는 경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TV 방송 시청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을 여러분 송출받아서 보는데 누구든지 봐도 똑같죠? 만족은 경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본인이 소비를 하는데 다른 사람 소비를 어떻게 하는 걸 어떻게 배제시킬 수 있냐? 안 돼, 공공재는. 자, 여러분은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하는데 여러분 배제시킬 수 있어? 안 되죠. 국방 배제 안 되죠. 배제시킬 수 없어요. 소비에 있어서 배제가 안 돼. 비배제성. 요 두 가지 상품을 갖다 보니까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뭐가 발생한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4번 보시면은 경합성 배제성으로 무임승차 형상이 발생돼. 경합성 배제성이 아니라 비경합성 비배제성. 4번 정답. 5번 저소득층의 주택 소요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택법 제5조에 나오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5조에 있습니다. 자, 4번 정답. 34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다. 자,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돼서 외부 효과죠. 자, 통하지 않고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뭐죠? 의도하지 않은 뭐를 줄 수 있다? 편의 이익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상인데 이익을 줄 때는 요거는 정 플러스 외부 효과 또는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경제. 또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 또는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해요. 자, 외부 효과는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나눠 보는데 또 외부 효과는 뭐에서?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에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자, 이때
부위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not in my back. 나의 뒷마당에서는 위험시설, 혐오시설, 공해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님비 현상을 발생시켜. 지역 이기주의 현상. 정의 외부 효과는 뭐죠? Please, in my 프로냐다. 나의 앞마당에는 공공편의시설 들어오는 거 좋습니다. 예? 이걸 우리는 핀피 또 형상을 발생시켜요. 기업, 부위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한다?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이 정부가 30만 주택을 공급한다고 추석 전에 뭐 발표하겠다 뭐 하고 뭐 하는데 뭐 발표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관련 있지? 광명하고 이쪽에는 광명 요 옆에 시흥 부천 쪽에 그런 데도 다 풀 거 아니에요. 예? 풀고 기존에 보금자리 주택 지정 해제된 거 거기 다시 재지정하는 거예요. 예? 다시 재지정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쪽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광명 부천이. 예? 그러니까 거기 예?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시험 끝나시거든. 예, 그런 걸 잘 알아야 여러분 예, 돈을 버는 거예요. 직장 30년 생활하는 거 버는 거예요. 예? 푼대요. 여기 시장님이 예? 위에서 오더 받아서 푼대요. 그러니까. 자, 이게 잘 알아뒀다가 시험 끝나고 확인 잘 하세요. 두 군데 푼다고 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의 손실, 예를 들면 세금 부과 후생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맞는 질문.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이것도 모르면 또 안 돼. 간접이에요. 또 시험에 또 매년 나와요.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 요거 시험에 또 매년 출제를 해요. 방법 두 가지 있잖아요. 정부가 뭐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 공영개발, 또 토지 수용이라든지, 또 공공주택,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공공주택 공급한다든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올해도 출제 예상되는 토지은행제도 또는 토지비축제도, 뭐 도시개발사업, 공공임대보유제 등 많죠. 그리고 또 간접이 있죠. 시장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는 간접 개입,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이거죠. 세금 부과를 한다든지 보조금 지급한다든지 개발 부담금을 또 뭐 한다? 부과를 한다든지 행정상 또 금융상 지원을 한다. 이렇게 금융상 지원 규제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 뭐 우리가 LTV, DTI 이용한 건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간접입니다. 맞는 질문. 네 번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입주. 여러분 전용이 나오면 공동주택이고 일반이 나오면은 중층주택 중심이야.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 4개 다 맞습니다. 5번 정답. 35번 문제로 갑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까지 잘 맞았죠?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 뒤에 같아요.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 틀렸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상을 안 줬지.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아니에요. 틀린 질문. 1번 개념이 틀렸어요.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부위 외부 효과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로서 배출권,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든지 또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는 보조금 지급합니다. 자, 공장이 설립된 인근 지역에는 당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해서 뭐가 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부위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죠? 자, 여러분이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 들어서는 건 생산의 뭐다? 생산의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은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데 이때 사회적 비용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더 커요. 자, 그래서 작년에도 출제했죠. 부위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때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사적 시장에서의 이게 균형이에요. 사적 시장에서의 균형 생산량인데 문제는 우리는 각 생산량 수준에서 뭐만 외부 비용만큼 더 어떻게 돼요? 비용이 더 많아져요. 이 빨간 선이 사회적 비용, 외부 비용을 고려합니다. 그러면 이 외부 비용을 고려해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면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균형만큼 생산하기 때문에 이만큼 더 많이 생산해요. 과다 생산해요. 과다 생산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한다?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예?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아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실시한다든지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죠? 편익 갖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도 소비는 편익,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 사회적 편익보다 뭐가 커? 사적 편익. 여기는 요즘 술, 담배 소비하는 게 다 여기거든. 부위외부 효과. 요즘 층간소음, 요것도 여기야. 층간소음도 뭐 칼부림까지 나타나고 있대, 요즘. 요거 다 여기잖아. 부위외부 효과. 개인이 소비함으로써 이익보다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층간소음도.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가 크지. 자, 이때는 뭐다? 요것도 과다. 하여튼 여기도 과다, 뭐다? 여기는 소비. 반대 여기는 뭘로 간다? 과소로 가면 돼요. 과소, 소비. 부동의 방향은 다 반대로 가면 돼요. 여기는 또 뭐다? 과소, 생산. 이렇게 가시면 돼요. (36번) 용도 지역 지구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 공법상의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게 지역지구제. 1번 맞고요. 자, 시, 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중심 이죠.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이야. 일반이 아니라 전용. 제2종 일반은 뭐죠? 중층주택 중심의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환경이죠. 중층주택 중심에 있어서의, 그래서 공동주택 중심이 아니라 중층주택 중심이 나와야 일반 주거죠. 3번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하나의 대지에 중복돼 지정할 수 있죠. 자,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미관지구, 고도지구 중복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용도지역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정 가는데 용도지역은 안 돼요.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 중복 지정이 안 돼. 그래서 용도지역은 작년에도 출제를 또 2년 연속 나왔죠. 용도지역 개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지역입니다. 하여튼 잘 봐두셔야 돼. 용도지역은 몇 가지? 네 가지. 어떻게 돼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네 가지로 구분하고 도시지역도 세분되면은 주상공록으로 갑니다. 자, 37번. 자, 작년에도 출제를 했는데 정책수단 5개 놓고요. 틀린 거 찾아내라 물어요. 틀린 거 찾아내. 그럼 정책수단 5개 뭐 나오느냐?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자, 1번은 뭐죠? 37번에 1번은 주택법이에요. 자,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네요.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광명 투기과열지구죠? 지정됐잖아요. 예.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그럼 광명시의 어떻게 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된다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토지 선매입니다. 선매는 미리 매입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토지선매 개념 맞습니다. 토지정책의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개입수단의 하나인 토지은행제도는 개인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거나 또는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건 장점. 자, 2009년 2월 뭐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임시 국회에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도 뭐를? 공공토지를 비축을 하고 있죠. 비축을 하는데 우선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비축을 하고 있다든지 산업단지 조성 용지와 같이 또 공공 개발용으로 비축을 하고 있는데 이 비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돼? 비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법적으로 토지 비축 업무를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고 시험 문제는 올해 개념이 많이 나와요. 개념. 비축은 현재가 아니라 뭐죠? 미래야, 미래.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해요. 그래서 미래의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해 주거나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하는 제도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강제 수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축할 때 강제 수용해서 비축하는 게 아니라 뭐다? 협의해야 돼. 협의. 토지에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전제가 돼야 돼. 수용은 양도 의사표시가 없지. 양도 의사표시를 전제로 해야 돼요. 비축은. 강제 수용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정비사업, 여러분, 정비사업 3가지 있죠? 뭐가 있어요? 정비사업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인데 이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없다? 네? 있어요? 있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많이 들어봤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들어봤죠? 그래서 뭐를 부과한다?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여러분 주택법에서는 투기 과열지구고요. 소득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득세법에서 여러분 서울특별시가 투기지역도 몇 군데 지정했는데 투기 과열지구보다는 투기지역이 더 규제가 강력한 거예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요 소득세법이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거예요. 자, 5번 개발권 양도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5번은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5번은 뭐의 개념?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념입니다. 자, 개발권 양도제도는 그게 아니에요. 개발권 양도제도를 우리는 약어로 TDR인데 우선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한 3번 출제했어요. 자, 그래서 뭐를 우리가 하냐 하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해요. 오늘 이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다. 완화. 뭐에 대한? 효율성과는 관계없다. 형평성이다. 자,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인데 보전 지역은 말 그대로 토지 자원을 보존해야 되니까 이 빗금친 부분은 개발을 못합니다. 개발을 못한다. 그럼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어떤 문제가 있다?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뭐를?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반대로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로 인해서 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 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TDR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데 개발권은 필요가 없어요. 이 지역은 소유권만 있고 개발 못하니까 개발권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뭐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팔아야지. 그래서 뭐를 통해서? 개발권을 시장을 통해서 개발 지역에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요거에 대한 뭐죠? 보전을 받는 제도를 TDR 개념 또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틀린 건 몇 번? 5번 정답. 자, 잠시 쉬고 주택정책하고 조세정책 두 문제 나오는 걸 하고 투자 이론 들어가겠습니다.